네, 107페이지 12번 가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틀린 것. 자, 1번은 물청은 점유권과 수익권 이외의 물권에 대해서 인정되죠? 점유권 물청도 있고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 또 제한물권 다 인정됩니다. 내용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두 번째, 소유자는 현재 뭐하지 않고 있는 사람? 자, 않는 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반환 동그라미. 반환 뜻이 뭐죠? 점유, 내, 나란 얘기죠. 그러면 뭐하고 있지 않는 사람? 점유, 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점유, 내나 해야 되겠죠. 이 점유, 현재 점유자 속에는 간접 점유자도 들어가요. 아시세요? 근데 보조자는 안 됩니다. 무슨 자? 그래서 전 소유자 안 되고 현재 소유자가 들어가고 전 점유자가 아니고 현 점유자를 상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213조 소유물 반환은 전 X 현 소유자, 전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 현 점유자. 세 번째, 갑의 물건을 을이 뭐하고 있다? 불법 점유하고 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뭐하면서? 을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자신에게 뭐할 수 없다?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니, 소유권 주, 소유권 물청은 종, 언제나 운명 함께 한다. 그 얘기예요.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이 없습니다. 특양 매저도 인정하지 않는다. 언제나 운명 함께합니다. 네 번째, 소유권 물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자, 소멸시 나왔죠. 3편, 채권 모두 2편, 물권, 용만, 지지전. 안 걸리는 게 뭐예요? 손가락. 요것만 걸리지. 안 걸리는 게 뭐예요? 점, 소, 유, 질, 저. 다섯 번째,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 못당한 때, 침탈당한 때 그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나왔죠. 갑자기 204조를 훅 들이댔습니다. 무슨 건 물청일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들이댄 겁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직접 점유자가 뭐 당하면? 침탈당하면 간접 점유자도 침탈당했죠. 그래서 204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단 1차적으로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기 원하지 않거나 반환받을 수 없으면 2차적으로 자신. 1차, 2차로 나눕니다. 그래서 207조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낸 거고요. 자, 13번 별표해 두시고요. 응용했습니다. 값의 토지 무단으로 우리 건물을 뭐해서? 신축, 토지의 건물을 뭐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 했습니다. 무단 신축,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철거는데도 퇴거 안 되겠죠.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무단 신축자 을. 두 번째, 갑이 토지를 병한테 처분한 이후에도, 그죠?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이 토지를 병한테 처분하면 소유권 물청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신소유자 병이지 전 소유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운명 언제나 함께 하지요. 세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자, 1+1으로 해버렸네. 뭐라고? 퇴거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퇴거는 안 되죠. 근데 뭐는 된다? 인도는 반환입니까? 방해 제거입니까? 반환이죠. 기출문이 이렇게 안 나왔지. 나눠서 내가 섞어버렸잖아. 퇴거는 안 돼요. 왜? 부합하지 않으니까. 퇴거는 안 되고 뭐 된다?
철거되고 인도되죠. 철거는 방해 제거고 인도는 반환. 네 번째, 을이 건물을 정한테 뭐 했다면? 임차했다. 갑은 정한테 철거 청구할 수는 없죠. 정한테는 모는데도 철거는 안 돼도 퇴거는 되죠. 다섯 번째, 을이 건물을 무에게 뭐 했다가 매도했으나 무가 아직 등기하지 않았죠. 뭐 등기 관계 없습니다.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한테. 있죠. 현재 방해자가 누구예요? 무. 임대차 했을 때는 임차인한테는 뭐가 안 되지만 철거 안 되지만 퇴거되지요. 산 사람한테는 철거는 돼도 퇴거는 안 됩니다. 그 섞어낸 겁니다. 13번. 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질문들이 길어요. 자, 14번. 물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 미등기 양수인도 처분권이 인정되므로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 때문에 틀렸네. 미등기 양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된 소유자 물청을 대위해야 되겠죠. 두 번째, 계약이 뭐가 됐다? 취소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죠. 소유자로서 말소 등청 들어가죠. 그죠? 자, 몇 년 내 10년 댕세야 된다. 땡이죠. 뭐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렸죠. 세 번째, 물청은 간접 점유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반한 뜻이 뭐죠? 점유 내나. 그럼 현재 점유하는 자 속에는 현재 점유자, 간접 점유자까지 포함되죠. 근데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 안 되죠. 네 번째, 물청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 땡이죠. 물건이 주고 물청은 종. 다섯 번째, 물청은 침해죄의 고유과실을 요건으로 하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과실하지 않는다. 반대로 돼 있죠. 자, 15번 가겠습니다. 물건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갑의 부동산을 을이 불법 점유 중 상태에서 갑의 소유권을 누구한테요? 병한테 양도한 경우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 갑은 을에게 물청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미 날아갔으니까 안 되죠. 그 물청은 누가 던져야 돼요? 현 소유자. 두 번째, A 소유 부동산 위에 갑의 1번 저당권, 을 전세권, 병 2번 저당권 순차로 설정된 경우 병은 위 부동산의 경매를 뭐 했다? 신청. 아이고, 누가 경매했어요? 2번. 을의 전세권은 소멸하죠? 자, 2번이 이거죠. 낀. 1번 저, 2번 저, 낀 전세권. 이런 자를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다? 제3취득자. 무슨 자? 1번 저, 2번 저, 중간에 낀 이런 자를 뭐라 한다? 제3취득자. 저당권 실행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2번이 경매했죠. 이때 말소 기준 권리는 1번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1번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번 저 경락대금 먼저 우선 면제 받죠. 그럼 자녀에게 이제 누가 들어가? 전세권 우선 면제 받으면 되죠. 자녀에게 남으면 누가? 2번 저당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예요. 낀. 주택 임대차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경매되면 박수치고 떠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갑토지을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를 병이 을로부터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누구에 대해서? 병, 비닐하우스 철거 청구해야 되겠죠. 현재 방해자는 병이죠. 네 번째 거, 갑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을이
자전거를 유치하던 중 병이 자전거를 뭐 했다? 절취, 침탈이자. 아이고 나왔잖아. 그게 뭐라고?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유치권 공식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일단 타인 물건을 뭐 하다가 이게 숨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숨긴 거. 그다음 뭐 한 거예요? 여기다 타인 물건 지출 비용이 있겠죠. 이 지출 비용을 뭐 해달라? 돌려달라는 뭐 때문에? 무슨 권 행사한다? 그러면 창피하게 몸 밑에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하다가 네?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본권 유치권이 돌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사라지면 네,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면 뭐가 사라진다. 유치권도 소멸하죠. 그러면 상실됐다가 점유가 다시 뭐 할 수만 있다면 모두 부활한다. 유치권도 자동적으로 다시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권 물청은 있어도 무슨권 물청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는 없다. 유치권 기초로 하는 뭐가 없다. 물청 없다는 얘기예요. 숨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실이 만약에 뭐라면 침탈이면 뭐라면 침탈이면 침탈당해서 1년 내 몇 조? 204조 점유물 무슨 청구권? 네? 점유권 기초라는 반환 청구권 던져서 점유를 다시 뭐 하면 부활하면 그죠? 그럼 언제 부활할까? 회수 그때부터일까? 상실 처음부터일까? 여기서부터 해버리면 또 뭐가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상실 처음부터 뭐가 부활하면? 아니, 점유가 부활하면 모두 부활한다. 그러니까 무슨 권 물청은 없다. 본권 유치권 물청은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자는 그죠? 모두 있고요. 소유권도 있고 모두 있는 거예요. 점유권도 있는 거지 소유자는. 그러니까 소유자는 모두 있고 213조도 있고 몇 조도 있고 점유권 물청 다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몽땅. 근데 여기 따라서 들어온 사람 누구하고 무슨 권자는 지상권자하고 무슨 권자는 뭐가 왔기 때문에 이 점유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권이 있어요? 여기는 204, 205 다 있죠. 또 몇 조도 준용하고 다 준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뭐가 오지 않은 거? 점유가 오지 않은 게 무슨 권이다? 저당권은 뭐가 오지 않아서 점유권 물청 없어요. 그러니까 몇 조 준용할 필요가 없어.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요. 몇 조만? 214조만 준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치권은 이거 관계 없잖아. 뭐가 생명이야 여기. 그러니까 무슨 권자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조가 필요가 없어요. 213조 준용하지 않고 몇 조도 힘들면 우물에 뭐가 없다. 유치권 물청은 없어요. 근데 뭐는 있다. 점유권 물청은 있다. 그러니까 15분에 4번 읽다가 그거 4번 알아서 다 맞힐 수도 있죠. 5번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뭐 했는데 갑이 변제기에 을에게 채무 이행했죠. 그럼 이 말소 등청은 당연히 뭐야? 소유권이니까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에 걸릴 이유가 없죠. 15번은 별표해 두시고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유치권은 공식이야. 점유, 채권, 유치권.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것. 물 없다. 타는 목마름.
우선 변제권 없고 물상 대의성 없고 유치권 물청이 없다. 조심할 거 무슨 권 물청은 있다. 점유권 물청은 있는 거예요. 타담보 제공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채무자 권리요. 그다음에 유치권자에 인정되는 거. 경, 유, 비, 간, 과. 경매권 있다. 유치할 권리 있다. 비용 상한 청구권 있다. 간이변제 충당권 있다. 과실 취득권 있다. 유치권 공식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점유물 반환 나왔죠? 갑자기 또 204조를 들이댄대요. 그죠? 침탈당해서 몇 년? 1년이지. 안 날은 아니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 날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아이고, 양작은 또 무슨 신탁이 나와요? 등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했죠. 제3자는 악의일 때 취득해요? 못해요? 응? 수탁자 연결된 경우는 법에서 뭐 못지않고 무조건 인정합니다. 아셨어요? 뭐 묻지 않는다. 그러다가 다시 수탁자가 우연히 소유권을 뭐 했다. 다시 취득했다. 신탁자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넘기기 전까지는 누구 거예요? 그 양자가는 이전형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하고 누구 사이? 갑하고 을 사이죠. 무슨 신탁? 명신탁 맞고 싶어? 틀리고 싶어? 세 가지 가서 기억하세요. 아직 시간 남았어요.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이전형, 중간 생략형, 계약형 있죠. 진짜 생각의 끝을 한번 봐봐. 가서 뭐 하나 외우고 까먹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진짜 자기 논리로서 그걸 끝까지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무슨요? 세 가지. 그거 명시당 문제 맞히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아요. 뭐 자신에게 뭐 자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가. 뭐 하다가 말고, 뭐 하다가 외우고 까먹고, 민법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이게 메비우스 띠처럼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들이 아니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각 지민별로 찾아 들어가서 한번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9월달 가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네, 9월달부터 뭐도 시작해요. 동영 모의고 시작하잖아요. 매일 와서 40문제 풀고 또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8월달에 해놓을 수도 해. 그럼 명신탁은 유효, 무효? 무효죠. 명신탁 무효죠. 자,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명신탁이 무효입니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자, 원 그리고 1, 2, 3, 4 했을 때 해제란 말은 어디서 써요? 해제란 말은. 그러면 해지도 언제 쓸까? 이때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디서는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아니면 유효죠. 명의신탁이 유효면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명의신탁이 유효면 해지할 수 있지. 사실은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해지 안 되지.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에 명의신탁했어. 유효, 무효? 무효요, 무효. 이거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엄마하고 딸하고 명의신탁했어. 그 무효입니다. 그 무효일 땐 무슨 단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지란 말은 4번을 전제로 쓰는 용어니까 1, 2, 3번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명의신탁 문제 보니까 거기 무효인데 해지할 수 있다 돼 있어. 얼마나 기쁠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문제 만약에 3번의 정답이 이렇게 있으면 답이 3번이 틀렸어. 그러면 문제를 맞힐 때 1번 맞고 틀리고 맞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쓰죠. 이게 뭐지? 틀렸어. 이게 뭐지? 이거 뭐지? 그래서 3번. 이거 맞고 이게 뭐지? 맞고 그래서 3번. 하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뭔 소린지. 그래서 중용해서 뭐야? 3번.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16개 맞히면 합격한다니까. 하나만 알아서 맞힐 수도 있고 이렇게 겹해서 맞힐 수도 있고 또 답은 원래는 2번인데 옮기다가 3번 써서 맞히는 경우도 있지. 이게 종합해서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하는 건 9월달부터는 암기 쪽으로 들어가고 8월까지는 뭐 해놔라. 지금 명의신탁이 모일 때 보통은 무효지. 근데 종중간의 명의신탁과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목적 없으면 유효라고 돼 있죠. 그때는 무슨 단어 쓸 수 있다? 해지. 명의신탁이 모일 때는 무슨 단어 쓰지 마세요? 해지란 말씀 안 돼요. 자, 그럼 물권 변동은 어떻게 돼요? 물권 변동은 무효죠. 그럼 등기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죠.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게 무효니까 누구예요? 소유자는 을이 아니고 누구다? 갑이지. 그러니까 수탁자가 점유해봐야 자주 타주. 수탁자, 등기된 수탁자 점유해봐야 자주 타주. 그러니까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슬쩍 팔아먹었지. 민망스러우니까 팔고 도망가야지. 먹고 튀었으니까 일 넘어갔죠. 얘가 뭐뭐 묻지 않고 무조건 소유자지. 근데 다시 얘가 뭘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등기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 소유자가 다시 갑이냐 을이냐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인 누구다? 을이야. 아셨어요? 누구 보하지 않는다. 갑 보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정답 몇 번이다 거기? 2번. 실명법 만든 취지는 네? 신탁자 뭐 하겠다? 보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누구다? 을입니다. 누가 아니다? 갑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근거가 어딨냐?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3자가 설정자,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인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저당권 설정된 건물 점유를 뭐했다? 침탈한 경우 저당권자, 부동산 담보권자는 자신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 뜻이 뭐예요? 그럼 아까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내려가는 것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점유가 같습니다. 근데 지역권하고 무슨 권은? 본권만 같지. 점유를 주지 않았지. 그러니까 점유 내놔할 권리가 없죠. 지저대봐야 뭐 할 수 없다. 독도는 반환할 수 없다. 네 번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임차인이 뭔 잘못이야? 철거 안 되죠. 근데 뭐는 된다. 다섯 번째, 유효하게 부동산을 뭐한 사람? 명신탁한 자, 자신이 직접 제3자의 물청을 행사해서 침해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명신탁이 유효한 경우는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고 신탁자고 대외적인 소유자가 수탁자예요. 그래서 직접 하면 안 돼. 뭐 한다? 대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번은 뭐 때문에 틀렸다? 직접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17번 갑니다.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 설명으로 틀린 것. 1. 반환 점유 내나 청구할 때 상대방한테 고의가 실된 기책세는 뭐 되지 않는다. 요구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로부터 다시 토지를 뭐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미등기 매수인,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지.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죠. 상식적으로 지가 팔아놓고 소유권 가지고 내놔 하면 욕먹지. 그러니까 판례가 뭐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자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도 뭐가 있으므로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도 보세요. 취득시효를 뭐 한 사람? 그 완성한 사람도 뭐 있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 없죠.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그럼 뭐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해서 뭐 해서? 매매했을 때 을이 뭐 하지 않았다?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자, 갑에 점점점 해가지고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뭐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등기는 누가 돼 있어요 여전히? 갑한테 돼 있잖아요. 그죠? 상황 비슷하죠? 그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고 취득시효 완성된 사람도 뭐 할 권리가 있어요? 등기 안 해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이 소유자는 을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또 뭐도 있었어요? 1원칙 20년 동안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뭐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1원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원칙? 1111 등기자, 완성자, 점유할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20년 이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갑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을수의 건물을 을이 병한테 뭐 했다면 방해 제거는 누구다? 현재 방해자 병. 다섯 번째,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뭐 할 수 있다? 5번은 키워드가 또는이 맞습니다. 이걸 또 한우 또는 미스로 출제하면 틀린 지문. 손해배상의 담보라는 앞에는 반드시 또는을 기억할 것. 손해배상이면 밑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14조 가서 꼭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의 담보 앞에 인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인하는 무슨 뜻이 아니다. and가 아니에요. and가 아니고 뭐다? 오와. 둘 중 하나를 뭐 하는 것? 선택해야 되지. 두 가지를 함께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청 가지고 한 거예요. 213조 가지고요. 자,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 들어갑니다. 무슨 변동? 네.
자, 바로 114페이지 갈게요. 부동산 무슨 변동? 하나는 자동 취득하고 하나는 뭐다? 등기 취득. 풀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미등기 매수인. 무슨? 첫 번째가 다시 정상 코스로 매매. 등청 가지고 다시 뭐 하거나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오랜 세월 점유를 했다. 그러면 취득시효. 무슨 시효? 등기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왼쪽도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하고, 오른쪽도.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20년 됐을 때 자동 취득이라는 말은 논리가 안 맞죠. 갑자기 집에 있는 갑자기 얼굴 들이대밀고서 20년 점유했다고 내 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등기, 이쪽도 뭐다? 등기. 근데 의미가 달라요. 이쪽은 법률 행위입니다. 이쪽은 법률 규정입니다. 이쪽은 승계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 여기는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자동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가 뭐 하지 않아도 자동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뭐다? 상소형 경기사로 상속, 공영징수, 형성 판결, 이행 판결 아니에요. 그다음 뭐다? 경매.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기타가 들어가 있다. 이쪽은 무슨 취득이고, 이쪽은 무슨 취득? 그래서 조문으로 하면 이쪽은 186조고요. 이쪽은 245조. 이쪽은 187조예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실제로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등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문장을 잘 읽어봐.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가서 때려주고 싶어. 그냥 등기가 필요한 것 하면 될 걸 갖다가 돌려서 냈죠. 부정은 긍정. 일본식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 포괄 유증은 여러분들이 상속에 준하는 거예요. 뭐에 준한다? 상속이 포괄 승계죠. 그래서 포괄 유증은 어디랑 연결된다? 상속처럼 취급하면 되고요. 분묘 기지권, 무덤 기지권은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본분 자체가 공시지. 분묘 기지권은 등기사항은 아니죠. 분묘 기지권 취득, 상속 여기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법정 지상권, 당연히 자동. 근데 점유 취득 시효는 지역권 할 때는 등기해야 되겠죠. 자동 취득 아니에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취득 시효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다음 등기해야 되는 건 나왔죠? 1. 매도인이 매수인에서 매매 목적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으나 그 매수인의 체불로 이어서 계약을 뭐했다?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자동 복귀, 말소 복귀. 네, 자동 복귀죠. 어디 들어가 있을까? 기타에 있어, 기타. 그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유인성. 무슨 성? 저기 5번하고 같은 거예요. 5번은 뭐죠? 매도인이 매수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했으나
매수인과 체결한 계약을 착오로 해서 뭐 했어요? 아이고, 취소했네. 그럼 뭐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야, 전부 다? 지금, 네? 지금 4번하고 몇 번이 지금? 여기 계약에 뭐 했을 때? 해제. 이쪽은 뭐 한 거예요? 수익은 전부 다 언제 볼게요? 자동 복귀. 아시겠어요? 그걸 뭐라 한다? 유인성. 그러니까 법률 규정입니다. 해제, 취소하더라도 수익권 언제 복귀? 자동 복귀. 두 번째는 거기 토지 소유자가 도급 계약을 통해서 건물을 신축한 후 상속인이 부동산 상속받았죠? 자동이죠? 세 번째, 피상속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뭐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계약을 뭐하고? 이전 등기 전 뭐했다? 사망했네. 상속은 자동이죠. 근데 여기 채무를 뭐 하려면? 이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서 해야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 좋은 질문 아니에요. 네 번째, 담보권 실행한 경매에서 경락인이 경락대금 뭐함으로써? 완납했습니다. 자동 취득이 되겠죠. 네, 정답 몇 번이다? 3번. 그리고 힘들면 이렇게 상속이 계속 연결돼 있죠? 2번, 3번. 그럼 둘 중 하나가 정답의 확률이 높아요. 모를 땐 그렇게 찍는 거예요. 모를 땐 같은 지문이 반복된 것 둘 중 하나 찍기. 단 책임 안 집니다. 알 때도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3번.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일단 3번 설명할게요.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서 이중으로 뭐 한 다음에 보존 등기가 뭡니까? 첨언 등기가 2개죠. 그러면 판례는 선 등기 이름이 같기 때문에 선 보존 등기가 유효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라는 게 판례 태도예요. 그러면 후 보존 등기에 붙은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셨어요? 자, 참고할게요. 거기 1번 질문 있죠.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이 멸실돼서 뭐했다? 신축. 갑이 기존 건물 보존 등기를 이용했습니다. 그 등기는 무효이죠. 그래서 국가는 욕심쟁이라고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있습니다. 갑이 자기 부동산을 X부동산을 을한테 뭐 했는데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익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Y부동산으로 격리했죠. 이게 뭘까? 기억 떨어집니다. O 표시 무효가 떨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Y토지 등기는 뭐다? 무효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을소유 분할 갑의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됐죠. 그 소유권 취득한 거죠. 갑 명의 등기 적법한 원인 없이 뭐가 됐다? 말소가 됐어요. 갑의 소유권 상실할까 상실하지 않을까? 상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좀 어려운 문제고요. 자, 4번에서 틀린 것 2번 볼게요. 갑 소유 X토지에서 을이 서류를 뭐해서? 자신의 앞으로 뭐했다? 등기하였다. 자, 그래서 포인트가 실체 관계가 뭐한다고 했어요? 존재한다고 돼 있죠. 그럼 등기는 뭐다? 유효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이 등기를 위조한 게 아니고 등기 서류를 뭐해서 위조. 뭐 실체 관계가 뭐에 부합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다? 유효로 보시면 돼요. 자, 1번 참고하겠습니다. 갑이 소유토지를 을한테 뭐 하면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등기 쳐줬죠. 을은 소유권 뭐 한다? 자, 그 4번의 1번은 뭐 기억나요? 4번의 1번. 네? 이거 생각나야 되는데.
증여 숨기고 매매로 뭐해서 등기 쳤을 때 증여는 유효, 매매는 키워드 등기 유효 등기죠. 어디 수준 맞췄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슨 등기? 그래서 포인트가 이제 건너간 제 3자 나왔을 때 연결시켜야 돼. 이자가 악입니다. 취득해 못해요. 기억나요? 이 등기가 무슨 등기? 뭐 묻지 않고, 그래서 이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은닉행위. 이건 가장행위. 기출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증여 숨기고 매매로 했을 때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 뭐하다? 유효.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에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 취득 원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누는 얘기합니다. 상수형. 자, 1번. 부동산 물건 변동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습니다. 물건 변동 효력에 영향이 없죠. 세 번째.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해졌습니다. 물건 변동 효력은 언제부터? 여러분들 가등기 하기 전에 그냥 원래 등기하게 되면 물건 변동이 언제부터야? 등기하면 등기 그때부터 아니야. 근데 가등기 하는 이유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순위 적어놓고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는 올라가지만 변동은 그때부터. 순위는 소급하지만 뭐는? 변동은 그때부터. 네 번째,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에 대해서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죠. 본 적이 없죠. 직접 아니고 뭐다? 대위. 자, 강제 경매로 성립한 관습법지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 관습법지 취득은 자동이지만 양도할 때는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6번은 작년도 기출문제. 깔끔하지요? 떠나서 2번에 무슨 판결? 판결 확정 시간이죠. 언제? 등기했을 때.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은 자동.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형성 판결의 대표가 뭘까? 공유물 분할 판결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